안녕하세요, 어니TV 언입니다. 오늘 할 얘기는 주제는 카푸어인데 부제는 20대의 중고 수입차 사도 좆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. 제 영상들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F30 320D 16년식이죠. 5년 할부로 샀었던 건데 드디어 이제 이번 달이면 만기가 돼가지고 갚는 달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이 있었고 3 시리즈와의 좋은 기억들이 많이 있어서 언젠간 한번 남겨보고 싶었어요. 20대 중반쯤에 이 차를 사가지고 정말 나름 저한테 뜻깊은 차고 그 이후로 잘 살아온 것 같아가지고 이제 첫 번째 얘기할 거는 지금 2천만 원을 할 수 있는 거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.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기도 했고 뭐 이제 군대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. 진짜 군대만 나가도 한 돈 2천만 원은 모아오는 세상이 됐더라고요. 2천만 원이 아닌가? 그래도 한 1,000만 원 중반대는 충분히 모아오는 것 같아요. 병장 월급이 뭐 100만 원 내외로 되니. 최근에 그래서 트렌드가 그 돈 이제 군대에서 열심히 군 생활해서 모은 돈으로 차 하나 뽑는 거 혹은 뭐 유럽 여행 다녀오는 게 약간 트렌드 같던데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정말 좋은 취지로 군대에서 돈도 주는 거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래서 돈 2천만 원이 뭐 엄청나게 큰 돈이다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. 그래봐야 월급 뭐 몇백 달인가 이런 얘기 하냐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옛날에 2천만 원 돈이 아니다. 그냥 어느 정도면 금방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라면 다시 돌아가도 2천만 원이면 중고 수입차 탈 것 같아요. 그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말씀드릴 건데 왜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젊을 때 타야 수입차가 좀 간지가 납니다. 이게 좀 다소 추상적일 수는 있는데 사실 뭐 정량적으로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죠. 그 돈 주고 국산차가 훨씬 좋은 걸 많이 살 수 있어요. 많이 살 수 있습니다. 신차는 못 사더라도 아반떼 한 2, 3년 된 거 중고로 충분히 살 수 있고 뭐 스포티지 투싼도 뭐 키로수 많은 거는 살 수 있는데 굳이 제가 BMW 3 시리즈 산 거는 사실 간지도 있어요. 젊은 나이에 BMW, 뭐 벤츠도 그렇고 그런 거 탄다는 게 굉장히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. 그 이점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주변 평판도 있고 내 스스로 가지게 되는 자부심도 있고 이게 뭐 약간 하차감이라고도 하는데 글쎄요, 그 하차감을 느끼는 게 잘못된 건가요? 뭐 누군가는 아반떼를 타면서 하차감을 느낄 수도 있고 누군가는 모닝을 타면서도 하차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건 상대적인 거고 내 스스로 느끼는 가치에 관한 건데 내 스스로가 BMW를 탄다 혹은 벤츠를 탄다 볼보를 탄다 이거는 무시할 만한 건 아닙니다. 누군가는 무시하겠지. 그 사람이 그걸 가져보지 않아서 그래요. 이거를 부정한다는 거는 글쎄요 뭐 그게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그거 뭐하러 사나요? 그러면 뭐하러 비싼 아파트 살고 뭐하러 더 좋은 차 타고 결국에는 돈을 번다는 거는 뭐 내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도 있지만 남들보다는 조금 다른 드러내고 싶은 욕망도 있는 거거든요. 그 욕망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더 젊을 때 저 좋은 차를 타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. 나쁠 건 없어요. 그걸 고려하지 않으면 중고 수입차를 살 의미가 없습니다. 필요가 없어요. 뭐 그때 저 좋은 승차감, 뭐 더 좋은 운전 재미를 찾기 위해 BMW 벤츠를 사겠다? 차라리 그럴 거면 뭐 어느 정도 뭐 중고 젠쿱이나 이런 거 사가지고 풀튜닝 때려가지고 진짜 스포츠한 운전 재미 느끼시거나 아니면 진짜 좋은 승차감 없겠다? 글쎄요, 싼 차에서 승차감을 얻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알아서 한번 잘 해보시고 결국에는 한두 살이라도 어릴 때 좋은 차를 타야 그만큼 나의 가치도 올라가는 거야. 나이 40 돼서 나이 40 돼서 BMW 3 시리즈 샀다, BMW 뭐 5 시리즈 샀다, 그냥 그랜저 살 돈에서 조금 무리해서 그냥 그 돈 샀나 보다 할 거예요. 근데 80대 초반에 BMW 5 시리즈 샀다 어떠세요? 들었을 때 느낌 어떠시죠? BMW 뭐 벤츠 E클래스 샀다 카푸어인가? 이런 생각 바로 드실 것 같나요? 그거는 그 사람의 평소 행실이나 어떤 뭐 어투나 그런 거에서 나오는 거지 정상적으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전혀 그런 차를 탄다고 해서 욕먹을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. 그러니까 나 자신을 믿고 내 자신이 스스로 성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쓸데없는 돈을 쓴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만으로 일단 나는 성공한 인생이에요. 사실 제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반 정도는 성공한 겁니다. 왜냐? 진짜 인생 막장이신 분들이 타는 뭐 무리해서 한 4천, 5천만 원짜리 중고차 사는 사람들은 애초에 제 영상을 보지도 않고 볼 일도 없습니다.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미 성실하시고 훌륭하시고 어느 정도 내가 살까 말까 고민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으실 거예요. 왜냐면 저도 땡전 한 푼 없을 때 사서
지금 전혀 문제없이 살고 있으니까. 제 자랑하는 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로 살고 있냐면,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도 했고 운 좋게 집도 제 명의로 사게 됐고, 뭐 비싼 집은 아닙니다만 정말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제 아이까지 태어나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정도로, 그 중고 수입차 사고 5년 만에 발생한 일이에요. 이 모든 게 제 인생의 하등의 어떤 제일 1%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습니다. 중고 수입차 1600만 원짜리 사가지고 단 1%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적이 없어요.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으면 끼쳤지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,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중고 수입차 한번 타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. 두 번째 얘기한 것 같죠? 첫 번째가 2천만 원 가지고 크게 할 수 있는 거 없다. 지금으로 주식 투자한다, 코인 투자한다,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잘 저축을 해가지고 있는 돈 까먹지나 말자, 그런 생각으로 사시고, 두 번째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수입차 타야 더 간지다 말씀드렸고요. 벌써 네 번째네. 수입차 수리비 막상 들으면 걱정되시잖아요. 유튜브에서도 막 몇백 나왔다, 1000만 원 나왔다, 뭐 폭탄 수리비 폭탄 맞았다, 뭐 제 댓글 중에서 뭐 기본적으로 통장에 뭐 4, 500 들고 있지 않는 한 수입차 사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는데, 뭐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모든 게 맞다고 또 말할 수는 없습니다. 왜냐? 수리비? 국산차가 저렴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? 국산차가 정말 저렴합니까, 여러분?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. 국산차 수리비 뭐 타는지에 따라서 정말 비싼 차. 제가 최근에 이제 BMW 합체 정비하려고 부품 좀 알아보고 있는데 꽤 비싼 거예요. 로엄하고 텐션 스트러담 몇 개 하면 전 60인 거예요. 그래서 총 4개 앞부분만 가는데 60이 드는데, 왜 이렇게 비싸지? 그냥 철판떼기 부식 몇 개 달린 건데 왜 이렇게 비싸지 하고 한번 제가 그랜저 로엄을 쳐봤거든요. 가격이 뭐 그렇게 크게 차이 없습니다. 분명 제가 말씀드린 건 정품 기준인데 BMW 정품은 겁나게 비싸고요. 한 OEM 제품으로 램포더 정도? 램포더라고 굉장히 유명한 수입차 부품 업체거든요. 그 정도로 하면 그렇게 크게 국산차하고 차이 안 나고, 국산차 수리비가 저렴하지 않습니다. 뭐 공인 포함하면 뭐 3, 4배까지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글쎄요, 그렇게 차이 안 납니다. 센터 가면 진짜 그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. 근데 누가 중고 수입차 사가지고 센터 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될까 좀 생각이 듭니다. 센터 가시는 분들은 그냥 뭐 누가 내 차를 뒷방 때렸거나 1, 2년 된 수입차 타시는 분들은 가실 수도 있겠는데, 저처럼 그냥 한 4, 5년 된 수입차 타시는 분들은 사설업체에다가 최대한 저렴하게 OEM 해가지고 수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. 공임나라 가서 공임 얼마나 비싼지 한번 보세요. 브레이크 패드 가는데 44,000원에서 6만원이면 가는데, 브레이크 패드 뭐 한 달에 한 번 갈 거 아니잖아요. 3, 4년마다 한 번 가는 거고, 어떤 사람은 뭐 10년에 한 번도 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. 차 사시는 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, 차 한 번 사면 5년, 10년 탈 걸 생각을 하세요. 저도 그래. 근데 그게 생각보다 1, 2년 타다 파시는 분들도 많고요. 몇 개월 타다가 파시는 분들도 많아요. 그런 비싼 수리비는 차차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. 타면서 내가 이 정도는 지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면 오히려 더 타게 되면 더 비싼 돈 주고 수리를 하는 거고, 한 1, 2년 탈 것 같은데? 그러면 OEM으로 적당히 수리하면서 타는 겁니다. 그렇게 타는 게 뭐 문제될 것도 없고, 생각보다 5년, 10년 차 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. 특히나 사회 초년생 분들이 나 이 차 사가지고 폐차할 때까지 탈 거야. 그때 그렇게 안 됩니다. 분명 기변병이 와가지고 한번 바꾸시게 될 거고, 아니면 기추를 하시던가, 저처럼 제가 이제 젠쿱 기추도 했었잖아요. 그런 식으로 기추를 하시게 되니까 절대 이걸 평생 탈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적당히 고쳐서 탄다는 생각으로 하세요. 이거 뭐 무리해서 5년 10년 끌고 다니지 마시고, 이거 타다가 좀 나한테 좀 과했다, 그럼 그때 가서 중고로 파시더라도 전혀 인생에 마이너스가 되는 건 아닙니다. 수리비 겁먹지 마시고 한번 사보세요. 뭐 만약에 보통 진짜 비싼 수리비라 해서 한 4, 500 정도 들었다. 그 차 남들은 4천만 원, 5천만 원 주고 새 차 사가지고 피눈물 흘리면서 팔았던 차예요. 5년 만에 반값 돼가지고 피눈물 흘리면서 팔던 차입니다. 그 차 한 3, 400 들여서 한 500 들여가지고 새 차 상태에서 만들어서 타면 게이드가 아닌가요? 그거 누가 10만 킬로 탔는지 15만 킬로 탔는지 남의 차 타자마자 계기판에 코 박고 몇만 킬로 탔는지 보실 것 같아요? 그런 사람 없어요. 그런 사람 있으면 진짜 이상한 사람이고 무례한 사람이니까. 그런 사람 없습니다. 제 차 타면서 한 번도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어요. 땅이 감가된 거 그냥 그렇게 인생에 큰 지장 가지 않습니다. 제 말 믿으세요. 진짜 4, 500 가지고 인생 무너질 사람이면 애초에 그 차를 사면 안 되는 사람이고, 그 차를 사서 4, 500 정도가 나왔다고 해서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. 당장 큰 돈 같지만 한 3년 지난 뒤, 1년 지난 뒤만 보세요. 그 돈이 큰 돈이었나?
속을 좀 쓰릴지언정 비트코인 해가지고 몇 천만 원 잃은 것보다야 몇백 잃은 게 훨씬 낫습니다. 다섯 번째는 앞선 얘기가 조금 이어지는 얘기인데, 만약 인생이 지읒되더라도 만회할 시간이 더 많아요.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새 2천만 원은 군대 1, 2년만 다녀와도 모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 기간을 절대 무시한 건 아닙니다. 어쨌든 1, 2년만 다녀와도 모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열심히 어느 정도만 일만 하면 그 정도 돈은 충분히 또 모여요. 그러니까 당장 지금 내년에 결혼할 거 아니고 내후년에 결혼할 거 아니시잖아요. 뭐 내후년 결혼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, 그 정도 돈이면 뭐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 4년, 5년, 뭐 10년 뒤에 결혼하실 텐데, 10년 뒤에 내가 어떤 차 살지를 모르고 내가 어떤 인생을 살지도 모르는데 그 차후의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가치들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손해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. 내일을 보고 사는 건 좋은데 내가 영원을 살 것처럼 살면 그 인생 행복하지 않습니다.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 선에서 즐기면서 살아야지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앞서서 한 5가지 정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,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 제가 산직인이라서 그래요. 제가 만약에 연봉이 1억이에요. 월 1,000을 벌고 있어요. 지금 땡전 한 푼 없지만 월 1,000을 버는 사람이 카푸어랍시고 BMW 3 시리즈, 뭐 벤츠 E클래스, 풀알보로 질렀다. 카푸어라고 할 수 있나요? 연봉이 1억인데? 그런 사람은 카푸어가 아니고, 그런 자기 능력껏 그 차를 산 거고, 오히려 능력보다 안 되는 차를 사는, 여러분이 벤츠 C클래스 사게 되면 내 능력치의 최대한의 가치를 뽑아낼 수 있는 차를 사신 거예요. 그렇다고 하면 이게 절대 내가 그냥 평범하게 일만 열심히 하고 쓸데없는 짓 안 하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돈이고요. 얼마든지 좋은 사람 만나고 얼마든지 좋은 집 살 수, 얼마든지 행복한 삶 살 수 있습니다. 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어요. 제가 이 BMW 3 시리즈를 사서 1,600만 원이 들어갔어요. 1,600만 원이 들어갔고, 제 돈은 그 당시엔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고, 어머님께 이제 600만 원을 빌려가지고 600만 원 산 다음에 이제 1,000만 원을 할부로 샀어요. 어머님이 그래도 첫 차를 사는 거니까 좀 주연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600만 원을 주셨던 거고, 그 당시에 제 수중에는 뭐 1,000만 원이 당연히 없고, 뭐 사실상 풀할부라고 봐도 무관합니다. 엄청나게 큰 수금이 들어갔던 건 아니었으니까. 요즘은 좀 물가가 올라가지고 한 그래도 1,000만 원, 1,800에서 2,000 정도면 그 당시에 비슷한 상태의 차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BMW 320D 기준으로 해서 그 5평 원룸에서 샀었으니까 그 당시에도 영상을 찍었을 때도 엄청나게 욕을 많이 먹었어요. 댓글들도 많이 달렸는데, 저런 거지 같은 원룸 월세도 뭐 소위 말하는 빨간 벽돌 원룸에서 살았었는데, 요새 원룸촌 뭐 빌라촌 가면 BMW 널리고 널렸는데 저런 놈들이 사는 거다, 뭐 이런 얘기도 많았거든요.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반박하진 않았습니다.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, 사실 그렇기도 하고, 그만큼 중고 수입차에 대해서 좀 가격들이, 경쟁력들이 많이 올라왔고 상대적으로 국산차들이 비싸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. 뭐 비아냥거리거나 비난하는 것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려고 하지 않는 편이라 그냥 무시했었는데, 그렇다고 해서 그 1,600만 원을 제가 만약 그 차를 안 샀다고 하면 딱히 제가 뭘 샀을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래서 그 돈 있어 봐야 뭐 그렇게 큰 집을 살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, 주변 사람이 내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저처럼 그냥 열심히 살면 돼요. 열심히 살면 이 몇천만 원짜리 차가 그렇게 내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니까 너무 주변 사람 말들 신경 쓰지 마시고 내 가치에 집중하고 내가 지금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생각을 해보세요. 그러면 답이 나오게 됩니다. 사자 직업 가지신 분들이나 뭐 좋은 아파트 살면서 하시는 분들이 얘기해봐요. 전혀 설득력 없잖아요. 저처럼 진짜 땡전 한 푼 없이 BMW 사가지고 지금 4, 5년째 끌고 있고, 사회 초년생 때 진짜 만 26살 때 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설득력이 있지. 뭐 만 30세 돼가지고 뭐 제가 지금 2천만 원짜리 중고 3 시리즈 사가지고 이런 말씀 드린다고 여러분께 뭐 어떤 설득력이 있겠습니까? 진짜 저처럼 제 유튜브 영상들이 말해주잖아요. 이 이력들을, 그 빨간 벽도 원룸에서 살았던 영상들이 증거입니다. 그냥 그렇게 사서 열심히 살면 뭐 나쁘지 않은 집에서 이렇게 나쁘지 않으면 좋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. 한번 믿어보시고, 좀 무리가 된다 그럼 되팔아도 돼요. 되팔아서 몇백 손을 보더라도 그냥 유럽 여행 한번 갔다 왔다고 생각을 하세요. 전 뭐 여행 많이 다니지만 그 돈으로 쓴 돈들이 전혀 아쉽지 않았거든요. 진짜 좋은 경험들 많이 했고, 어렸을 때는 그 돈들이 왜 이렇게 아까웠는지 모르겠어요. 오히려 나이 들어보고 직장 다녀보니까 젊을 때 빚내서라도 여행 다니지 않은 것을 후회할 정도로 여행이란 게 진짜 좋고 재밌거든요. 그래서 그냥 좀 빚내서 좀 좋은 경험 한다고 생각해 보시는 것도
뭐 나쁘지 않습니다. 그렇다고 제가 뭐 집에 빚이 막 몇 천 있는데 혹은 뭐 몇 억 있는데 빚내서 중고 수입차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, 그렇다고 포르쉐 사라는 것도 아니고, 그냥 젊을 때 적당한 중고 수입차 사는 게 그 돈 이상의 가치를 해낸다는 거,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긴 영상 좀 찍고 있는 거니까 한번 믿어보시고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도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. 6가지 정도 때 수입차 사도 인생 좆되지 않는 이유를 얘기해봤는데, 이 영상을 찍는 게 사실 좀 부끄러운 게 많아요. 제가 이 영상을 뭐 진짜 가까운 지인들 빼고는 제가 유튜브를 하는 걸 얘기를 안 했는데, 좀 제 영상이 뭐 어떻게 알고리즘에 떴는지 뭐 아시게 된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보시면 좀 웃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, 인생 카푸어로 산 얘기, 먼저 한 5년 살아본 얘기 해주는가 싶다 하고 그냥 넘기시면 되고, 아니시면 저처럼 큰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괜찮고 이미 멋진 인생 사시는 분들이니까 큰 걱정 없이 한번 도전해보라고 응원 영상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또 지금 참 시리즈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하체 처리도 해야 되고, 지금 브레이크 패드도 사놓은 게 있어요. 제가 이전에는 TRW 패드를 썼었는데 이번에 오토컴이라고 굉장히 좋은 가격의 패드가 있길래 한번 도전해보려고 샀거든요. 그 영상도 곧 올라갈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지켜봐 주시고 재밌게 한번 그 영상도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 어니TV 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